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에 인도와 중동의 앙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인도의 인디라 간디와 보팔 참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루가 총리에 올랐을 때는요, 영국은 이미 인도에서 물러나고 없었어요. 인도 땅 여기저기에는 아직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와 포르투갈이었어요. 네루는 이 두 나라를 인도에서 뽑아냈어요. 프랑스는 일찌감치 두 손을 들고 물러나는데요. 포르투갈은 그 반대였어요. 포르투갈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곳은 인도 서해안에 있는 고아 지방이에요.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부려먹었던 곳이에요. 네루는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은 물러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티격태격하다가 1961년에 인도군이 고아 지방으로 쳐들어가서 포르투갈을 쫓아냈어요. 네루는요, 첫 번째 총리로 17년 동안 일을 하다가 196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2년 뒤에 외동딸이었던 인디라 간디가 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간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간디라는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성을 갖게 된 것 뿐이었어요. 1966년에서 1984년까지 무려 4차례나 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나라가 독립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림살이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디라 간디는 농업 발전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인디라 간디가 총리 자리에 오른 지 5째 해였던 1971년에 동파키스탄 문제가 터졌어요. 인도 영토를 사이에 두고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어졌어요. 서로 1600km 떨어져 있었는데 힌두교도가 많은 곳은 인도 영토, 이슬람교도가 많은 곳은 파키스탄 영토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갓 독립한 나라에게는요, 좀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그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말과 문화가 달랐어요. 특히 동파키스탄인은요, 벵골 지방에서 벵골어를 쓰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벵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1970년에는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으면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서파키스탄에서 부랴부랴 군대를 보내서 불길을 끄려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내전은 벌어졌고 전쟁이 나자 벵골 주민 수백만 명이 피난 행렬을 이루어서 이웃나라 인도로 들어왔어요. 인도가 독립을 선언한 동파키스탄을 부추기는 것, 그리고 이런 난리를 틈타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서파키스탄은 무척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미리 손을 쓰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파키스탄 폭격기들이 인도 상공으로 날아가서 인도에 공항 8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공군 비행기들이 서파키스탄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항이 파괴되어 버려서 이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도는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총리는 군대에게 벵골로 진격을 해서 파키스탄 군대를 싹 몰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에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군과 벵골 독립군의 기세에 밀려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1971년에 벵골 지방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서파키스탄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파키스탄은 파키스탄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힌두 군대가 이슬람 군대를 무찔렀으니까 인도 땅에서는 인디라 간디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요, 두 번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재앙은 1984년에 일어났는데 인도의 시크 교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자신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시크교는 이슬람 교도와 힌두 교도, 가르침이 혼합된 종교인데요. 15세기 말에 나나크라고 하는 성인이 세웠어요. 시크교는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시크 왕국을 세울 정도로 크게 세력을 떨쳤는데 시크교도들은요, 이제 인도 안에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갖고 싶었어요. 물론 펀자브 지방에서였어요. 그런데 이 지방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설 때 두토막이 난 거예요. 인디라 간디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말인 펀자브어를 이 지역의 공용어로 삼게 해주었어요. 정부나 학교, 그 다음에 공식적인 곳에서 이 펀자브어를 사용하는 공용어로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살고 있었던 힌두교도들은요, 분노했어요. 시크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이 서로 시비가 끊이질 않자 인디라 간디는 펀자브 지방의 일부를 뚝 잘라서 힌두 교도들에게 주게 되었어요.
시크 교도는요 또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펀자브 전역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시크 교도들은요 전쟁을 선포를 하고 인도 정부와 힌두 교도들을 상대로 인도 전 지역에서 게릴라전에 나섰어요. 황금 사원에 들어가 본부를 차렸어요. 이곳은 인도 경찰이나 군대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인데요. 인디라 간디는 달랐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황금 사원의 시크 교도들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1984년 6월 5일에 인도 군대가 황금 사원을 기습 공격했어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 사건이 일어나자 참모들은 인디라 간디에게 시크 교도들, 경호원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요, 10월 31일에 그녀의 집 앞 정원에서 시크 교도의 경호원들 2사람으로부터 암살을 당했어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인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 재앙이 또 일어났어요. 인도의 한복판에 보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는요 미국 회사 살충제 공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유니언 카바이드사예요. 1984년 12월 3일 밤 12시가 막 지났을 때 이 공장의 저장 탱크에서 유독가스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공장 주변이 이 유독가스에 덮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를 마시자마자 죽어나갔어요. 적어도 15,000명이 죽어나갔고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60만 명 이상이었어요. 바로 보팔 참사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산업재해라고 해요. 주변의 생태계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땅과 지하수는요 중금속에 오염되었어요. 그런데 유니언 카바이드사는요 공장 문을 닫고 덜렁 사라져 버렸어요. 참사가 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전 세계 많은 단체들이 이 보팔 참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앙숙지간인데요. 같은 아랍 나라인데도 걸핏한 핏대를 세우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란과 이라크예요. 석유가 많이 났던 페르시아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페르시아가 1935년에 이란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두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립국이 되었어요. 이란은 샤, 그러니까 국왕이 혼자서 모든 권력을 쥐고 다스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입헌 군주제가 되었어요. 국왕 위에 헌법이 있고요. 의회와 총리가 버티고 있어서 국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1953년에 이란을 다스리고 있었던 샤는요.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였어요. 팔라비는 그 왕조의 이름이에요. 이때 총리는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힘있는 총리였어요. 이 총리가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란 땅에서 퍼올린 석유는 우리 이란 사람들의 것입니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어요. 영국이 모사데크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모사데크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영국이 협박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이란 석유는 한 방울도 사지 않겠소. 그런데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중동 나라들이 더 많은 석유를 펑펑 퍼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는 남아돌았고 석유를 사가겠다고 하는 외국 손님들은 사라졌어요. 이란은요,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란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은요, 대부분 석유를 판 돈이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총리의 인기도 땅에 떨어졌어요. 이때다 싶어서 팔라비는요, 총리 자리에서 그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팔라비는요 결국 외국으로 주랭랑 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사데크는 총리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지만은 그의 권력은 영국과 미국의 음모 때문에 며칠 가지 않아서 끝장나 버렸어요. 영국과 미국은 모사데크라는 걸림돌을 뽑아내려고 팔라비를 다시 이란 권좌에 앉힐 음모를 꾸몄어요. 팔라비는요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모사데크는 독립심이 너무 강했고 이란의 석유를 이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결심도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은 모사데크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사실은요 모사데크가 소련과 가깝게 지낼까봐 두려웠어요. 모사데크는요 소련이 이란의 석유를 탐냈을 때도 딱 거절한 사람이에요. 모사데크 제거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아이아스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국과 미국은 이란 밖에서 반란군을 몰래 훈련시킨 다음에 이란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사데크를 체포를 해서 반역죄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팔라비가 의기양양하게 수도인 테헤란으로 들어왔는데요. 그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면 진압할 수 있도록 영국군과 미국군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팔라비는 다시 샤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휘둘렀어요. 영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있어도 그의 권력은 늘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팔라비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를 왕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슬람 교도들이었는데요, 팔라비는 거꾸로 갔어요. 이란을 좀 더 현대적으로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국민들이 요구한 종교적인 법을 만드는 대신에 종교가 이란에서 좀 더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란의 달력을 서양의 달력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국민들은요, 더 이상 전통적인 이슬람 달력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둔 의회도 없애버리고 언론 매체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팔라비가 이끈 이 모든 변화를 백색 혁명이라고 불러요. 권력을 이용해서 전통사회의 기틀을 다 무너뜨리고 사회를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위로부터의 서구화라고 말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슬람 세력의 힘을 확 빼놓기 위해서였어요. 독실한 이슬람 국민들은 팔라비와 그 개혁을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바크라고 하는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공포 정치를 폈어요.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팔라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외국으로 추방을 해버렸는데 호메이니는 이웃나라인 이라크로 가서 14년을 머무르다가 이라크의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이 떠나줄 것을 요구를 해서 프랑스 파리 근처로 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설을 녹음한 그 테이프를 이란으로 보내와서 백색 혁명을 거부하라고 국민들을 북돋았어요. 국민들은요,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팔라비가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죠. 수만 명의 이란 사람들은 팔라비는 물러가라고 외쳤어요. 1979년 1월 16일이었는데요. 팔라비는 저 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이 사건을 이란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 해 2월 1일에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왔어요. 호메이니를 최고 지도자로 하는 혁명 정부가 나흘 뒤에 세워졌어요. 국민투표에 새 헌법이 통과되어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어요. 진정한 이슬람 나라가 되었죠. 종교의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구별되었고요. 여성은 다시 투표권을 잃었어요. 이슬람교의 법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했고 팔꿈치와 발목을 가리고 다녀야 했어요. 여자들은 외출할 때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큰 충격에 휩싸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라크였어요. 미국은요, 팔라비를 아낌없이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웃나라 이라크는요, 호메이니의 입김이 이라크 국민들에게도 강하게 미쳤기 때문에 그 혁명의 물길이 넘어올까봐 염려스러웠어요. 이라크는요, 1919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없던 나라예요. 제1차 세계대전 뒤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처음 생긴 나라인데요. 원래 이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예요. 오스만 제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하는 바람에 이곳을 잃게 되었어요. 전쟁 당시 이 지역은요, 영국에게 점령을 당했고 전쟁 후에 연합군은 이곳에 독립국을 세우기로 했어요. 영국은 자기들이 고른 사람으로 국왕을 내세워서 이라크를 다스리게 했는데요. 이 국왕이 1950년대까지 이라크를 다스렸는데 1958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세력은 국왕을 처형을 하고 이라크가 공화국이 되었다고 선포했어요. 1963년에 바트당이라는 정당이 이라크 정권을 잡았는데요. 네, 젊은이 중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라크와 이란은요, 영토 다툼을 벌여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랍강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다툼이었어요. 결국에는요, 1975년도에 두 나라가 이 강을 둘러싼 싸움을 끝내려고 협정을 맺었는데요. 협정의 내용은 아랍강은 이란 땅임을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팔라비가 쫓기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던 그 무렵에 후세인은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알 아랍강을 빼앗고 싶었어요. 이라크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980년 9월 22일에 사담 후세인은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을 기습 공격했어요. 전쟁은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라크 군은 20만 명이나 되고 소련제 무기,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총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착각이었어요. 이란 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란 군은요, 목숨을 걸고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8년간 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전쟁을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고 불러요. 두 나라는 1988년에 전쟁을 중지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러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알 아랍강은 누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란의 영토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1975년에 협정 그대로요.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